안녕하세요, 파파스 캠핑입니다. 와, 오늘 역대급으로 힘들었어요. 오늘 자립을 시켜야 되는데 그 자립 과정에서 조금 힘들었어요. 어쨌든 이렇게 다 치고 나면 안에는 지금 우레탄 창을 요거 안 열었네. 지금 날씨가 서늘해서 굳이 열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한번 다 열고 보여드릴게요. 제가 추가로 TPU 창을 하나를 더 달아서, 원래 모서리에 삼각창은 다 TPU가 있거든요. 그냥 기본 옵션이고, 그리고 우레탄 창이 전면에 하나 있는 게 이것도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바퀴 삥 돌면 이렇게 사방팔방이 다 뚫려 있죠. 거의 15분이면 끝냈거든요. 근데 오늘 얘를 치는데 1시간 걸렸어요. 1시간. 완전 휘어 먹었습니다. 나중에 철수할 때 힘으로 한번 펴보고요. 안 되면 AS 보내든지 해야 될 것 같고, 여기를 이만큼 찢어 먹었습니다. 힘들었다, 힘들었어. 지금 이런 거 치고 있다 보니까 저기 가벼운 텐트를 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부러워 보이는지. 얘는 쉘터지만 꼭 타프에 앉아있는 그런 기분이 나요. 일단은 다 뚫려서 보이니까. 자, 오늘은 바닥 공사 없이 그냥 야침 모드로 지내려고 정말 오랜만에 야침을 꺼냈습니다. 좀 가볍게 캠핑을 하려고 세팅을 마음먹고 준비를 했는데, 은근히 또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장비들만 들고 온 것 같아요. 이게 야침이 생각보다 지금 손이 많이 가서 지금 이 야침도 좀 다른 야침으로 지금 기변을 할까 생각 중인데, 최근에 이제 좀 원터치 비스무리한, 조금 더 쉬운, 그런데 사이즈는 좀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는 그런 야침을 하나 발견을 했거든요. 그걸로 지금 갈아탈까 어쩔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캠핑장 오늘 입실이 좀 늦었어요. 캠핑 용품점에 가서 조금 구경 좀 하다가 오는 바람에 3시, 한 4시 가까이 입실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세팅하고 난 다음에 그냥 바로 저녁 먹으면 하루가 다 갈 것 같은 그런 일정입니다. 막 이렇게 세팅하는 게 굉장히 시간이 부족한 느낌이 사실 나긴 나네요. 오늘도 그 편한 캠핑장을 한 번 더 가볼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니면 다른 사설 캠핑장을 갈까 했는데 사실 이번 주에 비가 계속 원래 잡혀 있어가지고 캠핑을 나올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일기가 갑자기 바뀌어서 그냥 캠핑 가자 하고 나온 거라 가지고 그냥 가장 만만한 캠핑장에 왔습니다. 평소하고 좀 다른 점이라면 평소 때는 작은 데크를 샀어요. 큰 데크가 필요 없어가지고. 근데 오늘은 이제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돔 텐트가 지름이 3.9m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어지간한 데크에서 설치가 돼요. 여기는 다 4 곱하기 4 이상은 나오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얘를 피칭할 때 주변에 공간이 좀 많이 필요해요. 얘는 이제 눕혔다가 세워야 되는 구조고, 그리고 폴대도 진짜 길거든요. 폴대가 4개밖에 안 들어가는데 그 폴대를 4개로 이 돔을 세워야 되는 거니까 하여튼 공간이 되게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 위에 있는 제가 선호하는 그 데크 자리들, 난간에 있는 데크 자리에서는 얘를 피칭을 아예 못합니다. 얘는 사방팔방이 뻥 뚫려 있는 자리에서 피칭을 해야 된다는 단점이 좀 있어요. 이게 허브폴 시스템으로 돼 있으면 공간을 많이 안 쓰거든요. 근데 얘는 허브폴 시스템이 아니라 가지고 공간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그게 최대 단점이랄까. 그리고 제가 오늘 피칭을 하는 요령을 좀 잃어버려 가지고 시간도 조금 많이 걸렸는데, 뭐 이제는 겨울에 주력으로 얘를 써야 되는 거니까 앞으로는 뭐 잘 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쉘터를 제가 올 초까지, 봄까지 한 4번 정도 피칭을 하고 집어넣었었는데 그 과정에서 요령들을 까먹어 버렸어요 제가. 그리고 야침도 원래 다리 한 짝을 접으면 고정시키면 안 되는데 그것도 지금 다 잊었네요. 그 마운트 리버 야침이거든요. 밑에는 그냥 눌러서 끼우고 여기를 끼워서 지렛대 원리로 들어 올리면서 몸의 힘으로 누르고 이렇게 돌리면 금방 되는 건데 요령을 잊으니 참 힘듭니다. 쉘터를 쓰더라도 이 데크 바닥이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밑에서 바람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겨울 되면 춥습니다. 안에 난방을 해도. 그래서 겨울에 쓸 때는 아예 파쇄석 바닥에서 이제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이건 밑에다가 다 저 그라운드 시트 깔라 그러면 앉았다 일어났다 8번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침낭은 오는 길에 하나 샀어요. 가족용으로 하나 샀는데 오늘 제 침낭을 사실 안 가지고 오기도 했고, 그리고 침낭을 하나 사려고 봐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용품점에 그냥 들러서 제 침낭을 하나 사왔는데 얘는 스노우피크 제품이에요. 아니다, 노스피크 제품이고, 얘는 안에 소재가 충전재가 신슐레이트라는 충전재로 이제 사용을 합니다. 제가 신슐레이트가 들어간 패딩 점퍼가 몇 개가 있거든요. 근데 이 신슐레이트가 굉장히 따뜻해요. 굉장히 따뜻해. 완전히 극동계까지는 아니고 어느 정도 좀 따뜻합니다. 그래서 요 놈을 자, 오늘 첫 개시하고 써보는 침낭인데 좀 안에가 보들보들한 소재는 아니고요. 그냥 이런 소재예요. 안에 처음 꺼냈는데 오염이 좀 있네. 어찌된 영문인지 뭔가 오염이 있어요. 처음 꺼냈는데. 하고 얘는 지퍼가 이렇게 있는데 이 지퍼의 용도가 뭐냐면 여기다 팔을 끼워 가지고 얘를 옷처럼 입을 수 있는 그런 용도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렇게 쓰진 않고 그냥 오로지 야침 모드로 쓸 생각입니다. 그리고 밤에 당연히 얘만 있어도 안 춥겠지만 혹시 몰라서 얘를 하나 갖고 왔어요. 얘는 등에다가 뭐 깔거나 무릎 덮개로 쓸 수 있는 건데 이게 USB로 전원을 꼽아 가지고 USB-C로 전원을 꼽아서 발열이 되는 소재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등짝에다가 하나 깔고 자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오늘 뭐가 이렇게 힘드냐. 뭐가 되게 힘듭니다. 짐을 꺼내 놓은 것도 평소 때보다 늘어난 것도 없거든요. 야침을 하나 더 꺼냈어요. 근데 이게 확실히 이 세팅이 탁 바뀌니까 뭔가 하던 게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루틴이 안 나와서 그런지 뭔가 되게 힘든 느낌이에요. 지금. 오늘 새 아이템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인텍스 매트를 하나 샀거든요. 꽤 저렴하게 주고 샀는데, 제가 이전에 전기로 자동으로 바람이 쭉 들어가는 걸 한번 샀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3번 만에 빵꾸가 나가지고 자면 계속 깔아앉는 거예요. 그래서 갖다 버렸어요. 그리고 얘는 조금 더 저렴한 한 2만원 좀 안되게 한 15,000원에서 한 15,000원 정도 주고 샀던 것 같은데, 할인해서 좀 샀거든요. 그래서 얘를 바닥에서 원래는 제가 한번 자보려고 했었어요. 오늘 야침 안 쓰고 이 돔 쉘터 안에 그 1인용으로 수면 텐트 같은 걸 안에 넣잖아요. 그죠? 보통 여름에 쓰던 거 바닥 공사를 하면 괜찮겠다 싶어서 얘를 샀는데, 제가 자충 매트가 더블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부피가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안 들고 오면 얘는 탁탁탁탁 바람 빼서 접어버리면 부피가 엄청 줄어드니까 요거를 쓰면 좀 좋지 않을까 하고 한번 사봤습니다. 야침에서 살지 2위에 살지는요 나중에 밤에 결정하기로 하고, 일단 바람을 좀 넣어볼 건데, 얘가 펌프를 따로 구매를 해야 되는데 제가 구매한 옵션은 펌프가 들어있는 옵션이었어요. 그래서 이 펌프를 이용해 가지고 한번 바람을 넣어 볼게요. 바람이 잘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근데 어느 천년에 넣을까 그게 문제죠. 이걸로 넣는 거는 솔직히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오늘 제가 전기 펌프를 들고 왔어요. 원래는 바람 빼는 용도로 얘를 쓰려고 갖고 왔는데 아무래도 얘가 있어야지 바람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더 빵빵하게 넣을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자동 펌프를 쓰다가 혹시나 빵꾸가 나버릴 수도 있으니까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수동 펌프로 더 채우도록 할게요. 야침 위에다가 얘를 놓으니까 너무 높아요. 얘는 지금. 근데 한번 누워는 볼게요. 어떤지. 굉장히 지금 높습니다. 거의 집에서 쓰는 침대 높이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냥 앉았을 때 다리가 발바닥이 딱 닿이는 그 정도의 착석감이고, 한번 누워보겠습니다. 침낭을 올려가지고 조금 미끌거리기는 하는데, 얘를 빼고 쓰면요 되게 괜찮을 것 같거든요. 한번 빼고 써볼게요. 생각보다 꿀렁거림이 있긴 해요. 없을 수가 없죠. 에어 공기 침대니까. 근데 얘는 위에 따뜻한 걸 올려놔도 뭐 이제 접착체가 터지거나 하는 그런 자충 매트는 아니니까, 뭔가 담요를 하나 올리고 위에다 전기 매트를 깔고 쓰기에는 꽤 적당한 사이즈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싱글 사이즈인데 좀 더 넓은 광폭 싱글 사이즈를 샀거든요. 근데 저 하나 자기에는 딱 맞는 것 같아요. 높이가 한 180, 한 190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세로 높이가 2m였는데 바람을 넣으니까 팽창해서 두꺼워졌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누워봤을 때 높이는 한 19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모드가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밑에는 뭐 그냥 바닥에서 바람이 약간 올라올 수 있으니까 이제 필드 매트를 그냥 붙여가지고 일단 이 길이에 맞춰서 깔았거든요.
오늘 이렇게 그냥 자면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 얘가 위에 뭔가를 올렸을 때 되게 뭔가 부담스러운 느낌이었잖아요. 잘 미끌리고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뭔가 새로운 아이템이 더 있습니다. 이렇게 체결해서 그냥 쓰면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이런 모드죠. 이 상태. 약간 바닥까지 같은 이런 모드가 되는데, 이 위에다가 바람막이 링을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요거 그라운드 웍스 거예요. 최근에 출시했는데, 이 링을 여기다가 이제 끼울 때, 됐다. 이게 딱 고정이 되네. 밑에 홈이 있어가지고 이게 완전 딱 고정이 되네요. 일체형처럼 고정이 돼서 이 다리가 좀 빡빡하게 느껴졌어요, 제가. 그래서 여기 화구 부분 있죠. 거기를 완전 바람을 다 막아버리는 구조고, 그 다음에 이 위에다가 오덕을 이렇게 장착을 해서 끼우면 딱 맞습니다. 매우 마음에 들었어. 여기 부분은 다 뚫려 있죠. 그리고 위에 부분도 그냥 이렇게 살짝 올려놓는 구조긴 한데, 이 소토 다리를 이렇게 끼울 수 있게 홈이 다 파져 있고, 위에 부분은 이렇게 결착이 다 돼서 접혀 있어요. 그러니까 요 거미 그물 같은 이 부분은 빠지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냥 이렇게 딱 올려서 쓰는 구조예요. 그라운드 웍스라고. 이렇게 불을 한번 붙여 볼게요. 지금 토치를 어디로 집어넣어서 불을 땡겨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위로 대면 되네. 이런 식으로 불이 안정적으로 올라옵니다. 아주 디자인도 예쁘고 가격도 되게 저렴하게 샀거든요. 3만원 후반대에 샀는데, 뭐 다른 것들 보니까 막 중국에서 파는 것들도 한 5만원씩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뭐 배송비가 붙어가지고 좀 더 비싸지는 것도 있는데, 얘는 이제 국내 생산이고 디자인도 이 정도면 예쁘게 나온 거고 사용하기도 쉽고, 지금 불을 한번 올렸으니까 직접 바로 만지면 좀 뜨거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소토에 하나의 또 옵션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끼우면 얘 때문에 상당히 묵직해요. 그러니까 얘가 안정감이 조금 더 생겼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세팅을 이제 밤이 됐으니까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메인 테이블이자 주방 공간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가방 깔고 홀딩 테이블 깔고, 그 다음에 보조 테이블 2개 놓고, 오늘은 경량 테이블은 안 꺼냈어요. 이렇게 해서 마치 아일랜드 식탁처럼 뭐 그런 느낌으로 좀 연출을 해봤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천장은 제가 지금 문을 안 달았어요. 그냥 뻥 뚫어놔서 하늘이 보이는 건데, 지금 안에 조명은 아주 밝은 메인 조명은 달지 않았고요. 이렇게 그냥 골제로 하고 알리마 조명을 주렁주렁 달아서 또 약간 포차 모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보면서 이제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제 앞으로 사람들이 지나다니더라고요. 잘못했어. 뷰를 이쪽으로 놨어야 되는 건데 잘못했습니다. 물론 우레탄 창을 뜯어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그냥 바꾸고 얘를 막아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이미 세팅을 다 해버려가지고 그냥 오늘 이대로 쓸 거예요. 여기가 오늘 메인 침대인데, 이제 야침은 접었습니다. 제 인텍스 광폭 싱글을 하나 깔았는데 혼자 자기에 딱 알맞는 넓이에요. 실제로 제가 그 야침도 와이드 야침을 쓰는데, 와이드 야침을 쓰더라도 어깨가 좀 불편했거든요. 잘 때마다 뒤척이 들 때도 불편하고. 근데 얘는 이제 폭이 되게 넓잖아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제 밥도 좀 해먹고 오늘의 캠핑을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씻고 와가지고 굉장히 상쾌해졌어요. 아까까지는 약간 찝찝했거든요. 땀 흘려가지고. 자, 이제 밥을 좀 먹어볼 건데, 이런 거 하나 사왔어요. 김치 포자만두, 그 다음에 냉동 부대찌개. 뭐 요거는 캠핑장 바로 앞에 그냥 조금 큰 슈퍼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보면 뭐 고기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거 다 팔거든요. 오늘은 고기가 좀 안 땡겼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먹고 그냥 때우려고. 얘는 이렇게 은박으로 돼 있어 가지고요, 이거 그냥 불 위에 바로 올려서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설거지도
안 해도 되고 얼마 편합니까? 뭐 이렇게 한 끼 먹을 정도 이렇게 들어있는데, 제가 오늘 소시지를 좀 더 갖고 왔거든요, 집에서. 그거랑 만두를 조금 더 넣어서 먹을 겁니다. 트란지아나 강념에 좀 전에 익숙하지, 이런 번에는 좀 익숙지 않은데 익숙하게끔 써야줘야 돼. 이 쉘터가 이게 가로 팔각형이거든요. 가로 폭이 대칭 구조지만 3.9m 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이게 꺾이는 각도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벽으로 바짝바짝 붙여서 설치를 하긴 했는데, 그래도 제가 느끼기에는 이 쉘터는 좀 넓은 솔캠용입니다. 물론 저희 가족들 이 안에서 다 지낼 수는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려 그러면 이제 저녁 때 테이블을 좀 밖으로 빼고 의자도 밖으로 빼고 뭐 그렇게 좀 쓰긴 써야 돼. 안에 조명 되게 밝죠. 여기 촬영용 조명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제가 평소 때는 폴대 끼워서 쓰는 굉장히 큰 걸, 크레모아 큰 걸 썼잖아요. 얘는 크레모아 미니. 얘를 오늘 켰고요. 크레모아 큰 거는 사실 여기 둘 필요가 별로 없어서 그냥 차에 놔뒀습니다. 그 장비 저번에 건전지도 새로 사서 넣었거든요. 이제 완벽하게 될 거예요. 밑에 이렇게 호스를 끼워야 돼요. 이렇게 딱 담가가지고 꼭 누르면 끝납니다. 위에 전원을 켜고, 이게 누르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게 갖다 대면 오토로 동작해요. 밑에 센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되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얘 단점이 뭐냐면 센서가 너무 민감해서 밑에 손이 지나기만 해도 술이 쏟아져요. 그게 제일 단점입니다. 차라리 그냥 버튼식이었으면 나았을 것 같은데 너무 민감해요. 제가 술을 마실 모든 준비가 다 됐습니다. 아, 이게 좀 무서워요. 이게 함부로 이게 막 쏟아질 것 같아가지고. 자, 일단은 안에 만두부터, 기본 만두부터 먹고요. 어우, 자극적이야. 근데 엄청 구수한 맛이 나네. 굉장히 자극적인 구수함. 맛있네. 6,000원 밖에 안 하는데 꽤 퀄리티가 좋네. 안에 들어있는 파가 좀 질겨요. 파는 냉동된 거라 확실히 파는 좀 질긴 맛이고, 그 외에는 괜찮아요. 파가 좀 질기네. 씹다가 뱉어야 될 정도. 자, 안녕하세요.
당면이 퉁퉁 불어서 우동이 됐어요. 제 입맛에 약간 짜더라고 이게. 물 좀 탔습니다. 이거 되게 편할 것 같죠? 안 편해요. 그냥 따라 마시는 게 더 편해요. 만두를 안에 넣어서 좀 풀어가지고 좀 이렇게 국물을 더 걸쭉하게 만들어야겠어요. 만두는 넉넉히 먹었으니까 이렇게 약간 풀어가지고 죽처럼. 이 소토가 써보니까 딱 좋은 게 뭐냐면 이 불 조정이 되게 미세하게 돼요. 그걸 제가 처음에 잘 사용을 할 줄 몰라서 중간에 한 두어 번 꺼뜨렸는데 굉장히 미세하게 조절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물이 쫄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속 따뜻하게 이제 유지를 시켜주는, 막 이자카야에서 우리 고체 연료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약간 그런 느낌으로 계속 이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 화력이 세다? 뭐 그거는 뭐 당연한 거긴 하지만 강연버너나 뭐 트란지아에 비할 바는 못 되거든요. 근데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뭘 해먹기가 참 좋은 것 같고, 이렇게 소트로 쓰는 것보다는 오늘 이렇게 밑에다가 오덕을 설치해서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안정성은 확실히 올라가는 것 같아요. 뭐 나름 오늘 만족한 세팅입니다. 돔 쉘터 안에서 지금 천장은 개방을 시켜놨고 바닥도 바닥 공사를 안 해서 데크 밑에서 이렇게 공기가 순환되고, 그리고 한쪽에 그 창문을 메시망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공기 순환은 어느 정도 되는데 오늘 밤 자체가 바람이 별로 안 부네요. 그렇게 막 시원한 느낌은 아니에요. 갑자기 비가 오네요. 위에 플라이 안 덮었는데 비 셀지도 모르겠어요. 겁나 더워져.
굿모닝입니다. 지금 잠에서 깨서 한 30분 정도 지났어요. 어제 밤에는 밑에 뭐 발열 매트라든지 전기요를 안 깔고 그냥 저 침낭 하나로 잤는데 역시나 반팔에 팬티 차림으로 잤거든요. 근데 별로 안 추웠습니다. 날은 조금 쌀쌀했는데 저 침낭 자체가 꽤 체온을 오랫동안 머금어 주더라고요. 뭐 소재가 신슐레이트 소재인데 뭐 저 소재는 제가 옷이 패딩이 많아가지고 저는 오리털보다는 약간 신소재 뭐 이런 거에 약간 꽂히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그런 패딩을 입고 걔가 가볍고 따뜻하고 압축률이 좋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조금 침낭이 99,000원 주고 샀거든요. 이게 조금 비싸다라는 느낌이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얘는 이제 내한 온도가 마이너스 12도까지는 가는 거니까 뭐 밑에다가 전기 매트 하나 깔고 하면 오토 캠핑에는 별 문제 없겠다 싶어서 이제 제로 샀는데 단점이 하나가 단점이 있었는데 제가 원래 쓰는 거는 이제 그 C2 서밋 쓰고 있던 거는 폭이 넓었거든요. 그래서 팔의 폭이 되게 넓었어요. 약간 머미형으로 생겼는데 사이즈가 큰 머미형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쟤는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일자로 탁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리 폭은 낭낭한데 팔의 폭이 조금 불편해서 뭔가 어깨가 갇혀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근데 여기 지퍼를 열고 어깨를 한쪽을 내니까 또 한쪽 어깨는 춥고 그래서 또 집어넣고 뭐 이런 식으로 어저께 한 두어 번 정도 깼던 것 같습니다. 지퍼가 양쪽 라인이 아니고 한쪽 라인에만 있어요. 저는 양쪽 라인에 있는 걸 계속 쓰다가 저렇게 한쪽 라인에 있는 거 쓰니까 좀 불편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양쪽을 적당하게 겨드랑이까지 내리고 팔을 위로 올리고 자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조금 불편한 감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한쪽만 내리면 등 뒤가 이렇게 좀 베기는 느낌이 나거든요. 대각선으로 이렇게 떨어지니까. 그래서 100% 편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따뜻하기는 좀 따뜻했다. 그게 이제 저 노스피크의 이름이 히트 3M 뭐 신슐레이트 이런 이름이었거든요. 꽤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얘가 좀 웃긴 게 그 판매하는 페이지에 그 썸네일로도 나와 있는데 제가 팔을 빼서 옷처럼 입을 수가 있거든요. 되게 웃긴데 저도 한번 그거 한번 입어볼게요. 그렇게. 그리고 팔 빼는 지퍼가 두 개가 있거든요. 얘가 열려요. 그리고 위에 이 목부분을 조을 수가 있거든요. 네, 좋아요. 이 상태에서 얘를 덮었습니다. 같이 지퍼를 열어서 닫아보니까 그러면 약간 이런 모습이에요. 밑에 굉장히 끌려서 웃긴데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3세 페이지 보면 이 밑에서 쪼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좋아요. 밑에도 좋아. 그리고 위에 있는 거는 목을 안으로 좀 집어넣고 이렇게 끈 집어넣고 끈 좋아지고 목이 졸리지 않을 정도로 하고 얘를 이렇게 걷어 올려서 얘 안으로 이렇게 말아 넣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진 찍으려고 이런 짓을 했는데 실제로 해보면 되게 이상해요. 그냥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런 느낌. 이 앞도 약간 붕그런 것 같고 여기 차라리 이렇게 만들면 호주머니라도 있으면 좋을 건데 호주머니가 없는 게 좀 손이 모네요. 이런 느낌. 약간 얘는 막 돌아다니면 안 될 것 같고요. 이런 느낌이 이런 식으로. 그냥 주머니가 없는 게 좀 불편하네. 주머니를 좀 만들지. 그럼 더 따뜻할 텐데. 이렇게 해서 한번 자볼까요? 확실히 이 약간 코지한 느낌이 되게 좋기는 한데 우리나라 캠핑 스타일의 느낌은 아니죠. 저 캠핑장 가서 판초, 비 올 때 판초 말고 그냥 블랭킷 같은 거 뒤집어 쓰는 후드 있죠. 그거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 한 명도 못 봤거든요. 이게 밑에 끌립니다. 이게 길이가 기니까. 그렇다고 해서 얘를 이렇게 싸가지고 한번 이렇게 끈을 해서 이렇게 해서 허리춤에다가 이걸 고정시키면 될 것 같거든요. 허리 라인에 고정시켜서 한번 이렇게 안 풀리고
얘를 안으로 이렇게 밀어 넣어서 말려서 떨어지게 하면 이게 허리춤에도 고정이 잘 안 되고 약간 사진 찍기 위해서 일촉컷 다리를 벌리고 있어 안 떨어지네. 약간 이런 용도는 병신 같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밤새 자는 동안 뭐 바람이 빠지진 않았어요. 어저께 제가 바람을 막 세게 빵빵하게 안 넣어놨거든요. 얘가 옆으로 약간 불룩불룩해서 이게 자는 동안에 뭐랄까 약간 꿀렁거림은 당연히 있었어요. 꿀렁거림은 당연히 있었고, 그리고 높이감이 약간 있기 때문에 자다가 이렇게 뒤척이다가 굴러서 떨어질까?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쓰고 있던 10cm짜리 그 모비가든 자충 매트를 쓸 때는 몸을 돌려놓을 때 그냥 이렇게 돌려놓았거든요. 이렇게. 근데 야침 위에서는 돌려놓을 때 약간 점프를 하듯이 탁 이렇게 돌려놓아요. 제가 탁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굴러가면 떨어지니까. 근데 이 위에서도 이게 광폭 싱글이기는 하지만 좀 이게 넓지 않잖아요. 인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돌아 눕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허리가 아침에 아프거나 하진 않았어요. 허리도 괜찮았고, 밑에서 냉기 올라오는 거는 전혀 없었고, 일반적으로 1인용이나 2인용 그 1.5P 혹은 2인용짜리 그 텐트, 알파인 텐트, 뭐든 상관없는 것 같은데, 그 안에다가 얘를 깔면 바닥 공사가 굉장히 편하겠다라는 생각은 들었고, 그리고 얘는 펌프를 가지고 다녀야 되는 단점이 있긴 해요. 손 펌프보다는 제가 쓰는 전기 펌프가 훨씬 더 부피가 더 작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는 들고 다니는 불편함이 약간 있는데, 얘를 접었을 때 정말 두께가 한 요 정도? 한 뼘도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충 매트를 큰 걸 둘둘 말아서 이따만 걸 들고 다니느니 그냥 이런 걸 쓰는 게 더 낫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한번 써보니까 꽤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이것도 뭐 파쇄석 같은데 빳빳한데 찔리거나 하면 안 되니까 밑에다가 뭘 깔고 쓰긴 해야 되는데, 초기 불량만 아니라면, 바람이 안 빠지고 있거든요. 초기 불량만 아니라면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인텍스 제품에 약간의 불신을 가지고 있긴 했었거든요. 그 침대 형식으로 굉장히 큰 거, 전기 꼽아서 스위치 탁 누르면 자동으로 바람 들어가고 빠지는 그 모델을 진짜 옛날에 샀었는데, 와, 걔는 한 3번 쓰고 난 다음에 바람이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근데 캠핑장에서 밤에 시끄러운데 그걸 스위치를 계속 킬 수도 없고, 그래서 그거는 3번 쓰고 그냥 버렸습니다. 짜증나가지고. 좀 잘 샀다라고 생각되는 편인데,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한 80% 잘 산 느낌이고요. 자충 매트하고 비교를 하면 자충 매트의 큰 보관상의 큰 부피, 그리고 접을 때 그 짜증남, 물론 에어펌프가 있으면 해당 사항이 없기는 한데, 그 자충 매트를 가지고 다닐 때 부피를 감당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얘는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고, 사이즈가 얘 2배쯤 되는 더블 혹은 킹 사이즈를 사도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이 드는 게, 얘는 접으면 되게 납작해지거든요. 부피도 작아지고. 그래서 뭐 꽤 바닥 공사용으로 괜찮은 것 같다. 근데 얘는 애들이 위에서 점프를 하거나 이러면 백방 터지는 그 정도 내구성 느낌이라서 그냥 잠만 자는 용도, 아니면 이렇게 좌식 생활할 때 앉아서 뭐 이렇게 높이가 좀 있으니까 테이블 놓고 뭐 먹고 할 때도 좀 편한, 그러니까 완전히 땅바닥에 주저앉는 느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법 얘는 높이가 있어요. 그래서 앉았을 때 좀 쭈그려 앉는 느낌 같은 건 있기는 하지만 좀 편해요, 생각보다. 이거보다 더 높으면 좀 불편할 것 같고, 이 정도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더 높은 거는 완전히 침대형이겠죠. 나름 괜찮다, 잘 샀다. 그리고 가격대가 진짜 괜찮았어요. 이거 인터넷 찾아보니까 한 15,000원대부터 2만원까지 사이가 조성이 돼 있던데, 제가 얘를 샀을 때는 1+1으로 3만원에 샀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더 산 이유가, 얘를 2개를 깔아가지고 이제 아이하고 같이 쓰려고 2개를 이제 샀는데, 아직 하나는 개봉을 안 했어요. 개봉 안 하고 하나만 미리 써봤어요. 이 꼭지가
얘는 펌프 없이도 그냥 말아가면서 뽑으면 되는데 저는 나중에 펌프로 완전히 납작하게 뺄 생각입니다. 뒤에는 세무 같은 건 기모로 돼 있고 앞면은 이렇게 양털처럼 돼 있거든요. 얘가 끝에 보면 이런 식으로 버튼이 달려 있는데 여기에 USB 단자가 있어요. 얘는 용도가 오래 눌러야 돼요. 빨간불이 들어왔잖아요. 빨간불 들어왔죠. 이렇게 하면 불이 하나 들어오고 한 번 더 누르면 파란불, 한 번 더 누르면 초록불, 이렇게 온도 변화가 되거든요. 빨간불이 제일 높은 거예요. 이 상태로 이렇게 딱 덮고 있으면 안에 열선이 들어있어요. 탄속에 열선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얘로 이렇게 딱 덮으면 따뜻합니다. 근데 금방 데펴지는 건 아니고 그냥 따뜻한 정도. 그리고 얘를 뭐 완전히 그 전기 매트 수준으로 따뜻함을 기대하면 안 되는데 지금 저는 얘를 산지 되게 오래됐어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이게 캠핑 유튜버들한테 협찬을 되게 많이 해줬나 봐요. 얘를 가지고 완전히 극동계까지 버티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얘는 정말로 보조 배터리만 가지고 이제 따뜻함을 약간 유지시켜주는 그런 용도이기 때문에 침낭 속에 넣어주면 조금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막 220V를 쓰는 그런 온열 매트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뜨끈뜨끈해지지 않거든요. 얘는 따뜻한 거지 뜨끈뜨끈하진 않아요. 제가 얘 말고 주력으로 쓰는 그 꼼지락 탄소 매트는 그 막 7단계 이렇게 틀어놓으면 찜질방 모드가 가동되는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불만 두꺼운 거를 덮어놓으면 침낭만 이제 두꺼운 걸 펼쳐 덮어놓으면 안에 텐트나 쉘터 안에 난방을 하나도 안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뜨끈뜨끈해요. 근데 얘는 그 정도는 아니다. 의자 뒤에 이렇게 방석으로 쓰거나 무릎 위에 올려놓거나 그리고 USB로 간단하게 온도 조절하면서 쓸 수가 있으니까 차에서 사용하실 때 있죠. 겨울에 차 추우면 무릎 위에 올려놓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차에도 USB 그냥 연결해서 이렇게 꽂았으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발열체가 이게 뒷면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따뜻한 게 어느 쪽이 이제 더 따뜻하냐는 덮어보면 아실 거지만 털이 짧은 쪽이 훨씬 더 따뜻한 느낌이 들 겁니다.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약간씩 다를 수는 있어요. 털이 긴 쪽이 이제 온도를 머금고 있는 게 따뜻하냐, 아니면 열선이 바로 닿는 게 따뜻하냐, 뭐 그 차이입니다. 하고 열선은 막 만져지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얘는 물빨래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캠핑용으로 들고 다니기 꽤 적당하다. 얘는 브랜드는 G라는 브랜드거든요. 저는 이거 산지 꽤 오래됐는데 최근에 이렇게 캠핑 유튜브 영상에서 얘 협찬 제품으로 많이 보이길래 저도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사실 때는 이게 가격대가 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잠잘 때의 난방용으로 쓰실 것 같으면 그냥 포켓패드 같은 가격대, 비싼 가격대니까 포켓패드 같은 게 좋고, 얘는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보조수단으로 쓰는 거고 휴대폰 충전하는 배터리 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정도 장점이고, 극한기에 얘를 이제 메인으로 이제 쓰기에는 무리는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약간 이렇게 해서 엉덩이나 등을 따뜻하게 해주는 이런, 이도 이제 전원을 꼽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등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용도로 사용을 해도 됩니다. 자, 뭐 여기까지 제가 이 쉘터를 사용을 하면서 바닥 생활 모드를 어떻게 해볼까를 고민을 좀 했었는데, 야침이 편리하기는 한데 저는 야침에서 자는 것 자체를 그렇게 막 선호하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어쨌든 바닥에서 이제 지내려고 굉장히 막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런 모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뭐 굳이 펌프를 이용해서 안 빼도 충분히 납작해지네요.
저는 커피를 이 상태에서 마시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너무 뜨거워서. 그래서 좀 식혔다가 먹. 아침에는 믹스 커피가 정신 번쩍 들게 해주잖아요. 어제 밤부터 계속 끓였는데 이 위에 열매가 열려 있잖아요. 뭐 도토리인지 상술인지 하여튼 저놈이 바람이 불 때마다 계속 이렇게 쉘터 위로 퉁퉁 떨어지거든요. 근데 저 소리가 누군가가 작은 돌을 계속 던지는 그런 소리가 나요. 어제 밤에도 한 두두둑 막 이렇게 돌을 무더기로 던지는 그런 소리가 나가지고 자다가 좀 깜짝 놀라긴 했습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데크가요, 이 별빛 야영장에서 이제 제일 큰 사이트에 해당하거든요. 여기도 약간 단차가 있으니까 여기는 굉장히 한 1m 한 20, 30 정도 되는 높이고 저기는 또 낮고 그래요. 그래서 저쪽에 편의동, 그러니까 식기세척장이랑 화장실 바로 옆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샤워실은 밑으로 내려가서 저쪽에 건물에 가야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이트가 12m에 해당하는 넓이거든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리고 지금은 주중이고 비수기라서 옆에 차는 못 대지만 15,000원에 이제 1박을 할 수가 있는 자리죠. 뭐 어지간한 리빙쉘을 2동 쳐도 되는 자리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6 곱하기 12가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2동을 쳐도 가능한 그런 공간에 저 지름 3.9m 짜리 이제 쉘터 하나 쳐놓고 이용을 했습니다. 확실히 이제 여름철에 타프 쳐놓고 조그만 텐트 하나 쳐놓고 캠핑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쉘터를 쳐놓고 캠핑을 하면 안에서 생활하는 게 많잖아요. 이렇게 우레탄 창 열어놓고 그러면 확실히 공간이 좁아요. 생각보다 좁거든요. 한 지름이 5m는 돼야지 좀 넉넉한 느낌이 나는데 얘는 안에다가 이너 텐트를 하나 넣으면 이제 절반 정도가 사라집니다. 공간이. 그래서 그렇게 넓지 않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인용 정도, 좀 넓게 보면 한 2인용까지는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또 바람 불죠? 그럼 이제 또 위에서 저 상수리들이 뚜둑뚜둑 하고 떨어질 겁니다. 이 주변에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게 껍데기도 막 떨어지고 알맹이도 떨어지고 지금 오늘 이제 바람이 조금 많이 부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두둑두둑 떨어지죠. 지금 제가 밟아가지고 껍데기 다 그냥 박살이 났어요. 지금 엄청 많이 매달려 있어. 이것만 해도 뭐 묵을 써도 한그 쏠 것 같은데. 사무실에서 경찰이 모자수를 기다리고 있다고 매장 지배인이 알렸을 때 모자수는 파친코 기계의 험한 것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캠핑 잘 마무리하고 갑니다. 자, 마지막은 역시나 시원하네요. 철수는 설치보다는 훨씬 더 쉬웠고요. 후딱 정리하고 이제 떠납니다. 오늘도 파파스 캠핑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고맙겠고, 뭐 굳이 안 누르고 싶다 그러시면 뭐 안 누르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